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서정민갑의 임을 위한 행진곡. (120년) 전 작년은 임오년이었습니다. 임오년 아니죠, 을미년이었습니다. 네, 을민사변이 있었던 120년 전 올해는, 그러니까 1896년은 병신년이었습니다. 병신년을 병신년으로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을 홍길동으로 부르지 못하더라도, 홍길동이 아버님을 아버님으로 못 부른다 하더라도 아버님은 확실합니다. 병신년을 병신년이라고 부르지 못해도 병신년은 확실하죠. 병신년 첫 해에 그런 임을 위한 행진곡,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서정민갑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서정민갑 선생님. 네. 내 더위 사가세요. 내 더위 사가라. 네. 오늘 하는 말인가요? 그게 원래 새해 밝았으면은 부른 다음에 대답하면 내 더위 사가라! 라는 이런 거 있었잖아요. 보름날 하는 거 아니었나요? 저는 새해 해요. 네. 네. 동네마다 풍습이 다른 것처럼. 네. 그러게요. 오늘 신년에 처음 뵈는데 오늘 신년 특집이라도 준비하셨습니까? 신년을 맞이해서 네. 송구영신의 마음으로 네. 옛날 민요들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민요들이요? 네. 그러게요. 근데 민요들이라 하더라도 이외란 행진곡 스타일상 보통 평범한 민요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1980년대 민요연구회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네.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우리가. 그렇죠. 네. 민요연구회는 신경림 선생님, 네. 그리고 정희성 선생님 네. 같은 시인분들이 중심이 돼서 조직된 네. 단체였는데요. 네. 말 그대로 민요를 연구하고 보급하고 계승하려는 단체였죠. 네. 실제로 신경림 선생님은 본인이 문학 수업을 하시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민요와는 좀 관계가 없는 시를 썼지만 이후에 전국을 돌면서 유랑을 다니시기도 하고 민요를 모으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민요가 얼마나 살아있는 민중의 언어이며 생생한 기록인지를 확인하고 민요의 가치를 복원하기 위한 작업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렇군요. 본인의 시 속에 민요의 어떤 정서를 담기도 하고 그리고 민요를 아예 본인의 시로 그대로 옮기기도 하고 그런 작업들을 하시다가 80년대 들어서 뜻있는 분들과 함께 민요 연구를 결성해서 예전부터 불려졌던 민요를 다시 되살려서 보급할 뿐만 아니라 민요의 음악적인 형식을 빌어서 현실의 문제와 삶을 노래하는 또 새로운 창작 민요를 만드는 작업을 함께 펼칩니다. 그러니까 민요를 발굴하고 이렇게 소개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민요를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이기도 하군요. 한국의 우디 거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디 거슬은 직접 곡을 썼습니다만 가사를 썼군요. 그러니까. 네, 그런 셈이죠. 신경님뿐 아니라 양성우 시인도 그런 적이 있었죠. 그리고 문학인들뿐만 아니라 실제 또 음악인들이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려드릴 테이프에 참여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예를 들면 지금도 KBS 국악관현악단에 계신 김상철 씨, 그리고 이후에 노동자 노래단과 노래패 꽃다지에서 활동하신 김애영 씨, 그리고 이후에는 기자가 되어서 소설과 기사를 쓰신 조용호 씨. 이분들이 젊은 시절에 이런 민요 운동을 하셨군요. 그렇죠. 이분들 중에 일부는 실제로 음악을 전공하신 경우도 있었고요. 김상철 씨는 김석천이라는 이름으로
작품을 발표하기도 했었고요.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테이프는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1984년에 만들어진 1984년에? 네, 그렇죠. 민요연구의 첫 번째 테이프입니다. 아, 첫 번째 1집이군요. 그렇죠. 알았습니다. 그러면 썰은 이 정도만 풀고 일단은 곡을 좀 빨리 듣고 싶은데요. 네, 곡을 일단 한 곡 좀 가장 신나는 곡으로 일단 열어볼까요? 뭘 하실래요? 띵가띵가 예예라는 곡이 있는데요. 띵가띵가 예예예? 네. 이 노래는 작자 미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하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띵가띵가 예예예. 띵가띵가 예예예. 예예예는? 이건 우리나라 의성어가 아닌데. 별소리 부는 바람 이열의 매조가 뱉어진다 예예예 띵가띵가 예예예 가을에 닭구라 털어는 내니까 가을에 흑살이 무성한다 예. 허허, 벌써 노래가 끝났네요. 짧죠? 네네네. 네. 오, 띵까, 예. 전 이 노래 처음 들어봐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었어요. 그래요? 술 먹을 때 특히 많이 불렀는데, 네. 뭐 각설이 타령하고도 느낌이 좀 비슷하기도 한데, 네네. 네. 그러게 말이에요. 이 노래는 그 민요연구에 활동하던 김상철 씨가 네. 술만 먹으면 이 노래 불렀대요. 아, 그랬군요. 그래가지고 근데 재밌잖아요. 네. 재밌어서 음반에 담았다고 하고요. 네. 민요에는 이런 풍의 노래가 거의 없고 이 노래에서는 약간 외색풍이 느껴진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외색풍. 네. 아. 그리고 약간 뭐랄까 술집에서 젓가락 두들기면서 부르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죠. 네네. 젓가락 네. 장단 느낌이 있네요. 네네. 예, 김상철 씨의 목소리가 맞습니다. 이분은 대를 이어서 계속 국악을 하시는 분이어갖고, 그렇죠. 이런 민요에도 밝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상도의 어떤 목소리가 있죠. 네. 네. 경상남도 분이죠, 이분이?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띵까, 예. 띵까, 예. 아유, 민요는 아시다시피 이 후렴구만 네. 똑같고 가사는 계속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병이가 뭐 하면 뭐 띵까 예 이렇게 그렇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네. 좋습니다. 다음 곡은 뭘 소개시켜 주실래요? 다음 곡은 네. 상주 모심기 소리라는 곡인데요. 네. 네. 이 테이프에는 이렇게 창작된 혹은 또 최근에 현대에 들어와서도 계속 구전되고 있는 민요들도 담겨 있지만 네. 그 전부터 계속 불려졌던 노래들도 다수가 담겨 있습니다. 네. 상주 모신기 노래 같은 노래? 예, 상주 모신기 소리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경상도 민요토리인 메나리토리로 돼 있죠. 메나리가 뭔가요? 메나리토리는 메나리조라고도 부르는데 네. 민요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음계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제가 사실 전문적으로 음악 용어까지 설명을 드리면 네. 좀 이해하기 힘들 텐데 네이버를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뭐라고요? 네, 메나리토리는 주요 구성음이 미솔라도 레이고 미라도의 사도 더하기 3도의 관계가 선율 진행의 중심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선율 진행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 민요에서는 여러 가지 조들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주로 동부지방의 음악에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냥 뭐 이 상주 모신기 노래를 들으면은 아 이게 메나리구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방아소리라든지 쾌지나칭칭, 옹해야 네. 이런 곡들도 이제 메나리토리가 도드라진 노래, 도드라진 노래들이다.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상주 모신기 노래도 뭐 길지 않은 노래인데 이 노래랑 한 곡을 더 들려주시죠. 그럴까요? 네. 그러면 이하옹 타령이라는 곡을 이어서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이하옹 타령은 뭔가요? 이 노래는 또 서도소리입니다. 네, 서도라고 하면 저기 평안도 쪽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노래 부른 분은 조성현이라는 분인데 네. 이분은 장구제비예요. 아 장구 치는 분이군요. 네, 그래서 김경란 씨와 함께 김구만 선생님의 구판을 따라다니면서 서도소리를 배운 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노래를 이제 그 구판에 악사 할아버지들한테 배웠다고 해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원래는 이 서도민요를 좀 정갈하게 부르는 편인데 네. 여기서는 좀 걸지게 불렀나요? 좀 더 뭐랄까요? 푸짐하게, 예. 구성지게 네. 이렇게 불렀습니다. 상주 모신기 노래는 누가 불렀나요? 상주 모신기 노래는 김경란 씨, 김상철 씨, 김혜영 씨, 조용호 씨, 조성현 씨가 함께 불렀습니다. 함께 불렀군요. 이분들이 이제 민요연구의 그 뮤지션들의 어떤 대표적인 뮤지션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이 노래는 그 상주에 공갈못이라고 하는 소택지가 있었고, 네.
공갈못이요? 네. 공갈못이라고는 그 터가 이제 지금은 또 남아 있는데 네. 그 주변에 넓은 들이 있대요. 네. 그래서 거기서 모신기 소리 할 때 이 공갈못이라는 얘기가 들어가고 네. 그래서 이 노래가 상주 모신기 노래 혹은 상주 연밥다는 노래 혹은 상주 함창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상주 모신기 소리 그리고 이야옹타령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백탄백탄 가는데 연기가 불불 나고요 지네 가슴 타는데 연기도 김도 안 나네 해야 아하, 예. 그러게요. 보통 소도 소리는 좀 깔끔하다는 느낌이 있고 탁성이 안 쓰이고 맑은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좀 이렇게 푸지게 들리네요, 정말. 예. 거나하게 들립니다. 예. 역시 보컬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보컬이 바뀌니까 이런 느낌이 있군요. 야. 사실 1980년대 같으면 네. 이미 칼라 텔레비전이 보급이 되고 네. 그리고 디스코 음악이 유행했던 네, 그런 네. 시대죠. 네. 그런데 그런 시대에 민요를 다시 복원하고 보급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채롭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시대와 좀 맞지 않는 행동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근데 어쨌든 그 민중가요로 하는 것이 실제로 따져보면 민중들의 노래인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민중들의 노래인 중에 정말 많은 부분은 민요였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뭐라고 하나요? 민중의 노래라고 이렇게 합니다만, 네.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네. 미국의 번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때 오히려 민요 운동이 시작됐잖아요. 뭐 그렇죠. 네네. 앨런 롤맥스라던가 또는 그 우디 거슬리, 피트 시거 또 레드벨리 이런 분들은 모두 전후에 미국이 막 번영, 자본주의 천병으로 달려나갈 때 그때 민요를 전국을 돌면서 수집을 하고 새 민요를 만들고 그런 거 됐는데 결국은 그것은 사실 미국의 그런 민주화 운동, 공동체 운동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네. 또 따지고 보면 그 즈음이 네. 민요를 다시 복원하고 기록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 그렇군요. 어떤 대중문화의 힘이 그때부터는 너무 강력해졌기 때문에 네. 실제로 시골에 내려가서 저희가 농화를 할 때도 보면 네. 민요를 안 불러요. 그냥 트로트 불렀죠. 네, 트로트를 부르죠. 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분들 이런 작업을 해서 민요를 많이 복원을 시켰고 또 이런 흐름이 이후에 MBC 같은 데로 이어져서 네. 최상일 PD가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예,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네, 네, 오랫동안 취재를 하고 다니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민중가요가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러니까 민중가요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관념적인 부분이라든지 네. 지나치게 전투적인 부분들보다는 조금 더 정말 생활 속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움, 그 해악과 네. 슬픔, 분노 이런 것들을 정말 풍성하게 담아내는 그런 음악으로서의 매력을 또 민요가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상주는 경상도의 상자가 상주인 것처럼 옛날부터 300의 고장이라고 했었죠. 상주 곶감, 그리고 상주 누에, 네. 예, 그리고 흰벼, 그러니까 네. 흰쌀.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웠습니다만 김제의 벽골제, 그리고 충주의 의림지, 그리고 상주의 공검지, 이것이 바로 삼한시대의 그런 대표적인 그런 벼농사를 짓기 위한 인공못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벼농사의 전통이 유구한 그 상주에서 전해 내려온 상주 모심기 소리. 이것 우리 때는요 석탄가라는 이름으로 불렀었어요. 왜냐하면 석탄 백탄 타는데 이렇게 해서 음반에도 석탄가도 담겨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런데 상주 모심기 소리라고. 예. 네. 자 다음 곡은 어떤 거 들려주실래요? 다음 곡은 둥당의 타령인데요. 아 둥당의 타령. 둥당의 타령은 아시죠? 네, 잘 압니다. 여기서는 둥당의 덩이라고 이제 그렇게 제목을 해놨는데 네. 김경란 씨가 노래를 불렀고 김경란? 김혜영 씨, 조성현 씨, 조용호 씨가 또 같이 불렀습니다. 아, 예, 윤창을 했군요. 예, 이 노래는 해남 지역의 노래인데 네. 진도 지역의 민요가 좀 섞였다는
섞인 것 같다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군요. 둥당의 타령이라고, 아니, 둥당이덩이라고 하기도 하고, 둥당의 타령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네. 어쨌든 구전됐던 노래를 민요연구에서 다시 좀 정리를 해서, 네. 다시 불렸고, 네. 재밌는 것은, 네. 지금은 이 노래가 꽤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당시만 해도 민요연구회가 이 노래를 다시 기록하기 전까지만 해도 널리 알려지지 않았었대요. 이야. 이 테이프의 힘이었던 거죠. 참 소중한 작업을 했군요. 그렇죠. 네. 실제로 민요연구회는 계속 네. 모임을 하면서 민요의 날 같은 모임을 하면서 네. 같이 민요를 배우고 보급하는 활동들을 했었는데 네. 이 모임에 뭐 작가, 음악인들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도 꽤 많았다고 해요. 아, 그랬군요. 현직 교사. 예, 실제로 김혜영 씨 같은 경우도 김혜영 선생님이었죠. 네. 그랬군요. 전 처음 알았습니다. 고흥에서 선생님 생활을 한 1년, 2년 하다가 민요연구회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네, 활동을 중단하고 네, 이제 민요연구에 투신하셨는데 네. 김혜영 씨의 증언에 의하면 네. 이 당시에 그 여러 가지 동아리 모임이 있었대요. 민요연구회 안에 뭐 등산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참여를 했고 네. 그들 중에 일부는 이후에 전교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해직당하기도 하셨고.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 구전가요를 구전민중 그러니까 민요를 널리 알린 그런 민요연구회 둥당의 덩 듣겠습니다. 둥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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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 둥당의 덩 둥당의 덩 둥당의 덩 둥당의 둥당의 덩 내려온다 내려온다 자기 신랑이 내려온다 아랫동 귀동자 새신랑 내렸다 야야 나를 밟고 네, 그래요. 흥에 겨워서 뱃노래까지 듣고 왔습니다. 네, 어기야디어 이게 맞죠? 키보이스가 부른 뱃노래 혹시 기억하십니까? 키보이스가 부른 뱃노래? 기억이 네. 날 듯 하네요. 예, 거기서는 에야 노야 노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아, 그 노래. 네, 근데 에야 노야는 이건 일본의 그 뱃노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 뱃사람들이 에야 노야 이렇게 한대요. 그 노래는 응원가 같은 걸로 많이 부르지 않았나요? 그렇죠.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밴드를 불렀는데 거기서 에이아노야는 안 했고요. 그냥 다른 거 본 가사 있는 걸로 이렇게 불렀는데 네. 우리 뱃사람들의 의성어가 바로 어기야디야, 어기여차 이거지. 에이아노야는 이건 일본 어부들이래요. 아무튼요, 이 노래를 듣다 보니까 저도 민요 한 곡을 좀 부르고 싶어져요. 와. 그 민요 연구회는 아닙니다만 우리의 포크 가수들, 통기타 가수들 1세대들이 그런 민요를 발굴해서 부르고 하는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양병집 씨가 어머니한테 배운 노래 그거를 서유석 씨가 가로채 갖고 취입하고 서유석 씨 목소리로 널리 알려진 노래가 있죠. 타박내가 있습니다. 타박내. 그렇죠. 예. 타복내야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예. 이건 전국에 널리 있는 노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었어요. 타박 타박내야 너듬에 울고 가니 요 가락은 익숙하시죠? 익숙하죠. 자장가로도 많이 네. 부르고 우리 민요의 원류 중에 하나인데 서유석 씨가 취입한 타박내는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 그 노래를 한번 불러보려고 그래요. 네네. 네. 타박내야 너듬에 울고 가니 우리 엄마 무덤가에 젖 먹으러 찾아간다
물이 깊어서 못 간단다. 물이 깊으면 헤엄치지. 산이 높아서 못 간단다. 산이 높으면 기어가지. 명태 줄라 명태 싫다. 가지 줄라 가지 싫다. 우리 엄마 젖을다오. 우리 엄마 젖을다오. 우리 엄마 무덤가에 기어기어 와서 보니 빛깔 곱고 탐스러운 개똥참외 열렸길래 두 손으로 다서들고 정신없이 먹어보니 우리 엄마 살아생전 내게 주던 전마실세. 명태 줄라 명태 싫다. 가지 줄라 가지 싫다. 우리 엄마 젖을다오. 우리 엄마 젖을다오. 명태 줄라 명태 싫다. 가지 줄라 가지 싫다. 우리 엄마 젖을다오. 우리 엄마 젖을다오. 예, 이런 노래였죠.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이 노래랑 진주남군이라고 했던 진주남본가 네네. 이 두 곡을 소유석 씨가 취입을 녹음을 했는데 진주남본가도 참 많이 불렀어요. 그렇죠? 그렇죠. 진주남본가는 뒤풀이 때 되게 많이 불렸고. 예, 이 타박내어도 뒤풀이 때.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데가 이제 거의 없겠습니다만 예전에는 대학교 앞에 술집 노래 부르면서 놀 수 있는 술집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가로오케가 노래방에 등장하기 전에는 예. 풍물패 들어가면 이런 노래 많이 배우고 네. 또 뒤풀이 때 부르고 그러다 보면 풍물패 아닌 친구들도 알게 되고 네. 정말 미녀처럼 퍼져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음 곡은 뭘 소개시켜 주실래요? 다음 곡은 오돌독이라는 곡인데요. 이건 제주 민요죠? 네, 제주도 민요입니다. 그러니까 네. 정말로 민요연구회는 전국 각지의 민요를 이렇게 담아냈어요. 네. 실제로 이렇게 민요 음반을 내놓는 경우가 당시에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노래들이 꽤 많이 퍼져나갔고 이 테이프도 굉장히 많이 퍼져나갔고 네. 이 레파토리가 또 이후에 퓨전 민요를 불렀던 분들도 많이 부르는 그런 레파토리가 되었다고 해요. 자, 오돌독이 제주 민요입니다. 그래요. 제주는 그렇죠. 마치 일본에서 오키나와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한국이지만 한국적이지 않은 그런 이국적인 정치가 있는 민요에서도 민요도 독자적으로 발달한 언어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느낌이 있죠. 그렇죠. 네. 이 노래는 특히 민요들 중에서도 매우 밝고 흥겨운 곡이고 네. 일할 때도 많이 부르는 그런 노래인데 네. 여기서는 김경란 씨하고 김혜영 씨가 함께 불렀습니다. 김경란, 김애영. 네. 네. 이 노래는 뭐 제주 민요 중에서는 가장 많이 알려진 곡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잡지였던 그 뿌리 깊은 나무에서 네. 그 전국의 민요를 새롭게 해서 만든 LP에도 그래요? 들어가 있을 정도이고요. 네, 뿌리 깊은 나무 유신 시대에 아주 그 대단히 뭐라 그러나 귀한 그런 그렇죠? 잡지였죠. 네, 그런 잡지였죠. 네. 이후에 그 박재동 선생님이 네네. 운영했던 애니메이션 제작사 이름도 예. 오돌독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박혜동 선생의 대학 동창 네. 미술 같은 동기 중에 강요배 선생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둘이 절친이신데 강요배 선생은 제주를 대표하는 화가죠. 예, 화가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네.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또 이제 4.3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으셔서 그렇습니다만 오돌독이를 듣겠습니다. 한도 밟고 내가 머리로 갈거나 훌레랑 훌레랑
서로 당신 던져버리고 다. 그래요. 이 노래였습니다. 자, 생활력 강한 제주 여인들 이런 느낌이 팍 드네요. 예, 그렇게 생각해서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리고 제주에는 신화도 네. 여신들의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진짜. 그만큼 우먼 파워가 넘치는 되게 페미니즘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케일도 아주 커요. 네. 그렇죠. 예, 제주 할망 얘기도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 인류의 종교의 원류를 찾아가면은 여신이었대요, 처음에는 다. 아, 네. 예, 그러다 어느 순간 남자들이 헤게모니를 장악하면서 남신으로 바뀌었다. 권력투쟁에서 밀렸군요. 예, 뭐 그런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오돌독이 들었어요. 예. 새해 첫 시작하는 이물이라는 행진곡 거기 오늘 민요 특집을 하고 있습니다. 민요연구회 1984년에 냈던 제1집 신경림, 양성우 등등의 시인들과 김애영, 김상철, 조용호 이런 음악인들. 조용호 씨는 나중에 기자가 되었고요. 문화단 기자로 그 필명을 드높였습니다. 김애영 씨는 노동자 노래단을 거쳐서 꽃다지의 창단 멤버이기도 했었고 그 이후로 뭐 민요 또는 환경운동 많이 하셨고 김상철 씨는 지금 KBS 국악관현악단의 타악 주자로 계시죠. 네. 자, 다음 곡 소개시켜 주시죠. 다음 곡은 사랑가인데요. 사랑가. 이 노래는 신민요입니다. 아, 신민요예요? 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많이 불렸겠죠. 오, 그러니까 그렇군요. 정말 레퍼토리가 정말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네네. 네. 이 노래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김세레나 버전으로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김세레나. 네. 이름은 다들 알고 있지만 음악을 많이 안 들어봤을 네, 그런 분일 수도 있는데요. 네. 어쨌든 그 민요연구회 회원인 김상철 씨가 김상철 씨. 이 노래를 어디선가 배워와서 따라 부르고 녹음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신민요 쪽에서 듣고 재밌어서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이 노래는 또 술자리에서 되게 많이 불렸다고 해요. 여기서는 김경란 씨와 김혜영 씨 여성 보컬의 목소리로 담겨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랑가. 그 혹시 아십니까? 김세레나가 한때 김세나로 개명을 했었다는 사실. 왜 그랬을까요? 유신 시대 때 네. 국어 순화 운동에서 금과 은 이런 거군요. 투에이스는 금과 은이 됐고 네. 또 어니언스는 양파들이 됐고 네. 그런 식으로 돼서 김세레나는 김세나로 했어요. 저 웃기고 자빠졌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웃음이 안 나와 이제는. 네. 자, 사랑가 듣습니다. 사랑을 하려면 요요롭게 한단다. 연애 사랑 연치 말자. 쉽게 사진 사랑. 이렇게 갑자기 끝나네요. 네. 저는 고등학교 때 이 노래를 이렇게 배웠거든요. 아, 그래요? 어떻게 해요? 네. 고등학교 때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목포의 극단 갯돌이라는 곳이 있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갯돌. 네. 거기 고교생 모임이 있었어요. 네. 굉장히 선구적의 모임이었는데 네. 거기서 활동할 때 이 노래가 그 액메기타령 네네네. 이 노래 뭐 이런 것들 많이 불렀었죠. 그렇군요. 네, 금자동화, 은자동화도 그때 노래마을 테이블로 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제가 노래마을 시절에 목포 공연 가서 아. 그 갯돌 분들 만나 뵙고 같이 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낚시 좀 많이 드셨나요? 아, 제가 감명 깊었던 게 공연을 끝나고 뒤풀이를 가는데 네. 두피장을 저 횟집이 아닌 고깃집으로 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실망했거든요. 아유, 해산물 먹어야 되는데 왜 이래? 그랬는데 가니까 치키다시로 모두 해산물들이 질비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목포는 항구구나. 예, 이런 느낌 받았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사랑가가 그러니까 이제 일제시대 때 나왔던 노래라는 것을 오늘 처음 들었네요. 그렇죠. 이 노래는 또 그 춤을 추면서 선배들이 이렇게 불렀고 이렇게 남녀가 쌍을 지어서 이렇게 춤을 추면서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참 재미있다. 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 저는 들국화 좋아하고 이랬던 때였기 때문에 민요라는 것에 대해서 흥미를 못 느꼈는데 이 노래는 정말 대중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풍구타령? 이건 뭡니까? 그 노래 잠깐만요. 네. 풍구타령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짧은 노래예요. 저는 이러저러한 민요를 많이 들어볼 기회는 없었습니다만 풍구타령 같은 경우는
그래서 또 더 뭐라 그러나 생소하게 느껴지고 그래요. 네. 상주 모신기 노래, 동당의 동, 뱃노래, 오돌독이 뭐 이런 노래들은 많이 들었고 익숙합니다만 풍구타령은 처음이에요. 풍구타령은 서도소리입니다. 아, 평안도 지역에서 불렸던 노래군요. 네, 그래서 조성현 씨가 또 불렀는데 풍구는 풀무입니다. 아, 풀무군요. 네, 풀무는 그 대장간에서 바람을 불어넣는 기구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그것도 노동이라면 노동인 거잖아요. 그럼요. 실제로 네네. 엄청난 노동이고. 예, 보통 보면 노동이죠. 옷을 다 벗고 네네. 상의를 다 벗고 이제 할 만큼 힘든 노동인데 설을 녹이기 위해서 용광로에 바람을 불어넣으면서 하는 그 풀무질 소리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민요입니다. 흥미롭네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철기 시대 와갖고는 적어도 그때 만들어졌겠군요. 풍구타령. 예, 들어볼게요. 어기야 잡으러라 볼볼 불어라 붉은 살짝 불어도 나도 나온다 신기박산 풍구가 얼마나 좋길래 불같은 날 두고 돌아오나 어기야 잡으러라 볼볼 불어라. 예, 풀무질을 할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런 걸 노동요로 보통 분류합니다만 노래라는 것 자체가 논다에서 나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노동을 할 때 노동의 지루함, 그 고단함을 달래주는 그런 역할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서도가 사실 평안도만 있는 게 아니라 황해도도 있기 때문에 네. 두루두루 많이 불렸던 노래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 노래 가사를 조금 더 바꿔서 그 노동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과 노동무지를 고취시키는 가사로 불린 것 같아요. 역시 정치적인 의미. 그 북한은 김일성 주석이 살아있을 때 우리 민족의 소리는 청읍니다. 탁한 소리는 양반들, 부르주아들의 소리라라고 했습니다만 저는 좀 억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도 소리가 맑은 소리긴 한데 저쪽 남쪽으로 가면 걸지잖아요. 소리들이 탁성이고. 네. 뭐 그렇게까지는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서도 소리는 분명한 특징이 있다는 것, 남도의 소리도 특징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어느 것이 우월하다, 뭐 어느 것이 조선의 소리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네네. 오늘 마지막 곡은 뭔가요? 마지막 곡은 관광술래고요. 네. 뭐 사실 이 노래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전라도 민요죠. 네, 진도 지역의 민요이고요. 이 곡이 이제 실제 음반에서도 맨 마지막 곡으로 가장 길게 담겨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예상을 하셨겠지만 이 노래 역시도 자체적으로 녹음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민요연구회 연습실이 아현동에 있었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현동 연습실에서 그 대학교 방송에서 빌려온 릴테이프 녹음기에 대고 이제 작업을 했고 아무래도 방음이나 이런 게 잘 안 돼가지고 차가 지나가면 잠깐 멈췄다가 또 다시 녹음하고 이런 식으로 했고 대학가 사회과학 서점 쪽으로 유통을 했는데 꽤 많이 팔리면서 호응을 얻었다고 해요.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아까 그 둥당의 동 같은 노래들이 이후에 널리 알려졌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시간 이무리한 행진곡 민요 특집으로 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방송 마치겠습니다. 강강술래 듣죠. 강강술래 강강술래 봄이 되면 이야 주령 강강술래 한일로니 나가보세 강강술래 우리 곡식 잘 되면은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